제16화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독한 종목 진단, 독하고 화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전문가 세 분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화끈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가을인 듯 가을 아닌 가을 같은 너. 제16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절이 여름인 듯 하기도 하고 가을인 듯 하는 그런 중간에 와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약간 가을 패션인 듯 여름 패션인 듯 한 옷을 입고 왔어요. 어때요, 조용구 전문가님? 잘 모르겠습니다. 감이 어때요? 안 옵니다. 화사하고 이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아직 무리인가요? 너무 솔직하시네요. 김정수 전문가님이 항상 그래도 리액션 항상 도와주고 계신 거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워낙 세미님께서 잘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훈훈하게 시작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진단 독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게요.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이라 수입이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만큼 많진 않지만 주식으로 용돈벌이를 쏠쏠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입학할 때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남들 부럽지 않은 수익률로 대학원 생활을 남부럽지 않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2달 전 논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여름방학 때 유럽 여행을 가려고 주식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여행 출발 3일 전 같은 과 동기 오빠와 주식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여행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놓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기 오빠는 50%만 화승인더를 담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재무제표를 따져봤을 때 투자하기에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동기 오빠는 자기는 100% 담았다고 여행 자금 빼고 나머지를 넣으라고 하더군요. 자기를 믿으라고요. 정말 그땐 뭐에 쓰였는지 한 번도 비중 50%를 담은 적이 없었지만 화승인더 1150원에 비중 50%를 실어서 매수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7월 말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1800원대까지 쭉 올라와서 와 정말 이거구나 2000원까지 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830원을 찍고 내려오고 있네요.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걸까요? 상승 모멘텀에 있는 주식으로 보이진 않았는데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전문가님들, 저 어떻게 할까요? 네, 첫 번째 화승인더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요. 7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회사 주가가 막 급등했더라고요, 7월에. 화승인더뿐만 아니고 네. 화승 RNA나 네. 지배구조 관련돼서 화승그룹 자체가 상당히 좀 급등 흐름이 그때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걸로 시장이 부각이 받아가지고 그때는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당장 이 기업만 보더라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이건 턴어라운드 되는 게 확실하구나라고 일단 시장에서 인식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시세가 그때 났었죠. 한 달 동안 한 38%가 급등했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언제 매수하셨죠? 그 전에 매수하셨네요. 6월에. 그래도 아직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 또 주식 비중이 100%인데 비중이 50%면은 전체적인 자산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수익 한때 많이 보셨다가 지금은 좀 빠졌잖아요. 네. 자,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영구 전문가님. 종가가 얼마인가요? 오늘 1,545원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탈스러운 종목이라 아마 이걸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편집 중에 이제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만 좀 몇 가지만 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은 일단 아까 김종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게 맞고요. 네. 단지 이제 본 사업을 봤을 때는 매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필름을 만드는 사업 자체가 마진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뭐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네. 마진율이 한 3~4%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매력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화승비나라는 자회사의 지분을 이제 작년에 100%를 취득을 했는데 네. 이 회사가 실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뭐 신발이라든가 이렇게 장사하는 기업이고 네. 아디다스라든가 뭐 리복 이런 걸 갖다 파는 이제 회사인데 여기 이 사업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리복 운동화를 뭐 수십 켤레를 사고 이미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아디다스 리복 운동화 거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운동화 하나씩은 다 있기 때문에 운동화를 뭐 적극적으로 더 사고 이런 거는 사실 없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은 건 맞는데 네. 재무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얘들은. 부채도 많은데 현금도 많아요. 좀 네. 희한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돈이 있으면은 부채를 좀 이렇게 메꾸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면 되는데 굳이 안 메꿉니다, 그냥. 그러니까 단기 금융부채 2,500억 원에 따른 이자가 매년 한 100억 원씩 이자 비용만 100억 원이 나가고 또 현금성 자산은 들고서 금융자산에 넣어서 또 CMA 이자 같은 거 받고 이런 식으로 좀 형태가 좀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현금을 뭘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화성 R&A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9%를 최근에 이제 취득을 했죠. 근데 그 9%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 가격 대비해서 일단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평가 차익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화성 R&A라는 기업을 봤을 때도 좀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큰 틀은 그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1,500원 선에 있긴 합니다만 다시 좀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일단 높은 편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이때 7월에 막 주가 올랐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화성 R&A 지분을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나요? 그것 때문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작년에 대규모 적자가 났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꾸적꾸적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제. 2분기에 흑자 전환했죠? 네, 지금 조영구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계시고요. 이 화승인더가 이제 현지 워낙 이제 승계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거의 지주사 역할을 다 합니다. 화승 R&A가. 그 밑에 나머지 뭐 화승인더나 해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형제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업이 참 특이한 게 2011년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485억이에요. 근데 이 기업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그때 대비 많이 올랐는데도 800억대예요. 시가총액이. 네. 자본금 한 250억. 근데 투자를 485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219억을 투자했어요. 네. 그리고 2013년도에는 254억을 투자했고 마이너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표에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그 2014년도 3월달 기는 61억.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투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해야 되는 이자나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뻘짓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이거를 일부분 좀 단절시키면서 형하고 아우하고 손 잡으면서 지분 취득하고 서로 간의 어떤 지분을 채우면서 가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제 OEM 쪽에 대한 부분도 취득했고 화승비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이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턴어라운드 되니까 그때 이제 대규모에서 확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기업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적자 부분은 상당 부분 제거가 됐고요. 네. 이거 저도 이제 조영구 전문가님 의견과 같은 관점입니다. 추가 상승이 분명히 나온다는 관점이고, 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1,470원이 아래쪽 네. 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1,670원을 일단 돌파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안 그러면 여기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저항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워낙 대규모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가야 되는 이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좀 개선이 되는 게 이제 좀 눈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야정곤 전문가님도 동의하세요, 이 의견에?
추가 상승이요? 네.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지되는 가격을 봐야겠죠. 지지되는 가격이 지켜진다면 뭐 우리 쪽으로 땡겨 올릴 수 있는. 얼마 지지되면?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1,500원 정도에서 네. 1,400원 정도가 지지력을 먼저 보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종목이 그래도 2010년에서 13년까지 한 3, 4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800원에서 한 1,100원 정도에 네. 계속 박스를 치다가 이번에 딱 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다면은 1,300원에서 1,400원 라인을 2차 지지로 보셔야겠고 1차 지지는 우리 1,500원 라인 쪽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지지를 한 1,350원이나 1,400원 부분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이 지금 1,100원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은 나셨는데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여기서 플러스가 나온다면은 일단 비중이 50%면은 자기 자본의 5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익 실현 효과가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먼저 좀 실현하시고 그러니까 원금도 빼시고 그죠? 이익금 절반 정도 빼시고 나머지 한 10% 정도 보시면서 추가 상승 여부가 안 됐을 때는 빠져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 얼마대에서 반을 차익 실현을 해요? 일단 1,600원 부분에서 원래 잘랐어야 돼요. 이게 1,600 한 4, 50원 정도에서 끊어서 이제 올라가서 1,800원까지 올라갈 때 끊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네. 외국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외여행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니까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1,830원을 찍고 내려온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일단 아래쪽으로 오늘 좀 빠졌어요. 네. 1,500 오늘 끝난 게 45원. 1,545원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1,600원대 이상을 준다면은 비중을 지금 50%에서 40%는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화성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잖아요. 제 친구가 여길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카톡을 해봤어요. 친구한테. 뭐 친구가 영업사원이긴 하지만 뭐 정확하게 알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회사 어떠냐 했더니 뭐 2분기 흑자 전환했다. 향후 전망은 더 밝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하다고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적어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 잘 뽑았네요. 자기가 여기 다녀서가 아니라 진짜로 어려운 가운데서 좋아지고 있다고 카톡을 저랑 했어요. 제가 캡처 화면으로 자료 화면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화승 관련된 그룹은 작년도부터 저는 좀 많이 매매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승계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주주들을 보게 되면 대주주가 자기 기업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제 주가를 띄어올리려고 하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주가는 알아서 오르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주요 주주 현지호 이 사람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주가 관리에. 그래서 그렇게 아까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의견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이 9월 19일부터 열리는데 이것도 관련된 수혜주라고 또 묶여 있더라고요. 그 화성 비나 자회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스포츠 때문에 용품 그런 만드는 거예요? 것 때문에. 아, 운동화. 네, 그게 이제 수혜가 있을 수 OEM. 있죠. 근데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뭐 이렇게 높아질 만한 그런 수혜는 아니고 네.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만약 좀 열광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테마주로 일단 엮일 가능성도 일단 있다고 봅니다. 그건. 슈팅 나올 때 슈팅 나올 때 주식 슈팅 나올 때 네. 그 뉴스에 매도하라는 이제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추석이잖아요. 식품용 포장재 또 관련해서도 수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되나요? 같이? 그거는 뭐 매년 있는 거니까요. 그건 어차피 기업 실적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짚어가 보고자 이야기를 언급해봤어요. 굉장히 네. 그 영업 친구분한테까지 아주 멋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보너스 3점! 삼성? 그 친구분의 그 네.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 같은 주식 전문가분들보다 더 사실 잘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저도 최근에 이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이게 생방송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사실 방송에 나와서 KT뮤직이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 그때 추천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추천을 하려고는 했었는데 할까 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그 생방송에 있는 계시는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친구가 이제 KT뮤직에 다니는데 네. 요즘 회사가 지나치게 바쁘다. 돈도 이제 잘 벌고 네. 월급도 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왔다. 됐네.
그래서 바로 이제 추천되는데 그게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한 40% 이상 급등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확실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고 소리바다 같은 회사도 똑같아요. 소리바다 같은 회사도 거기 강남에 이제 그 도산공원에서 이제 오르막길 구청 쪽 넘어가는 방향에 네. 회사 건물 1층만 쓰고 있었는데 네. 건물을 위로 다 4층 건물까지 다 확장을 했거든요. 다 쓰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설명하면 너무 사실 기업이 복잡해요. 네. 이거 기업 공부 안 하면은 절대로 수익 안 납니다. 뭐 기술적 흐름만 봐가지고 의미가 아무것도 의미도 없어요. 이게 뭐 아까 지금 김정수 전문가님이 그 후계구도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이 화승 R&A를 분명히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화승 R&A가 만약 급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이. 그리고 이제 화승 R&A 쪽은 분명히 자동차 회사란 말이에요. 네. 자동차 부품 회사들 지금 실적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그리고 화승 R&A도 아까 이제 분기 보고서 나온 걸 제가 보고 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93억 원에 연결 기준으로 131억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싼 편입니다,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 따지면 한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냥 자동차 멀티풀이, 부품업체들 멀티풀이 8배 정도까지 가는데, 화승 R&A가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업사이드가 못해도 40,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얘도 지분 이거 63만 주 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237억 원어치. 여기서 50%.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형과 동생이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 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화승 R&A 그 주가가 뭐 올라가가지고 평가 차익이 생겨봐요. 그 평가 차익이 최소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수준을 줍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기업 분석을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회사예요. 그 부채가 많다고 해서 재무를 안 좋게 볼 것도 아니고 아까 이제 단기 금융하고 현금성 자산 900억 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채를 좀 빨리 갚아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또 금방 갚아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과 아우가 사이좋게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좀 길어지게 되는 건데 네. 대기업들도 지금 뭐 삼성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 그룹 관련돼서도 마지막까지 강했던 게 현대그룹이었고요. SK그룹에서도 SKCNC가 진짜 강했어요. 근데 그 기업에 다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직접적인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핵심이었거든요. 이게 중소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그런 시장 어떤 장세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네.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신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자, 화승인더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야전구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뭔가 추가 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의견 그럼 정리할까요? 자, 우리 세 분 전문가님들의 의견 참고해서 수익 많이 내고 나오세요. 시청자님, 화승인더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성우 하이텍입니다. 연기가 필요해요.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을 것 같아요. 연기 피우겠다. 야전군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수 전문가님이 두 분 연기해 주세요. 김정수 전문가님이 네 우리 시청자님 역할을 해주시고요. 야전군 전문가님은 증권사 직원인가요? 친구인가요? 친구 두 분의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연기 큐. 안녕하세요. 토마토TV를 열심히 시청하는 30대 프리랜서예요. 남들과는 다른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시간의 자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 친구들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친구들 중에 증권사에 입사한 녀석들도 많아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소소하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죠. 그런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정수야, 너 현금 있지? 있어 없어? 빨리 그것만 있지. 성우 하이텍 들어가자.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그거 자동차 부품회사 아니야? 아이씨 그냥 들어가. 집 팔아. 아니 집 팔아. 자동차 확실해? 확실해. 집 팔아. 아 그래? 그래서 올해 4월 14,000원에 비중 20%를 실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성우 하이텍.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등락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시점 수익을 실현해야 하나 고민이 돼서 이렇게 종목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2만 원까지 갈 거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라고 두 분도 연기 잘 봤고요. 붕붕붕
자동차 부품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이 많네요. 그러네요. 관련된 종목들이 좀 몇 개 보이네요. 마치 오늘 그러니까 이거 52주 신고가 오늘 썼고요. 오늘장에서도 흐름 좋았습니다. 7월 28일부터 외국인이 이거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오늘까지. 네. 좀 좋은 종목인가요? 어때요? 서구의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종목은. 네. 자동차 네. 딱 보면은 네.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이제 현대모비스는 좀 땅굴을 파고 있고요. 네. 주식 자체를 보게 되면. 근데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가거나 전고점 돌파하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완성차가 가야지 부품주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전에는 그랬는데 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대부분 다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매출조도 좀 많이 다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새로운 차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 들어간 또 부품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가 마진만 안 깎으면 되는 겁니다. 단가만 후려치지만 않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훨씬 더 좋은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챙기고 있는 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외 갈 때 같이 가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나오죠.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계속 들고 갈까요? 이 종목? 수익 보셨는데 좀 더 오늘도 한 500원 정도 올랐나요? 550원 그래서 1,700원 돌파해서 신고가가 나갔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15,000원 부분만 지지가 되면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잘하시면 뭐 목표가 뭐 친구분이 말한 대로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래봐야 좀 17,000원에서 한 20% 범위니까 뭐 또 비중이 20%를 실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신다면은 뭐 정 불안하시면은 한 번 더 뛰었을 때 뭐 원금 회수하고 이익금만 그러면 지금 이분이 14,000원에 사셨잖아요. 14,0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17,000원이면 한 3,000원 정도? 그죠? 3,000원 정도면 한 20%가 좀 넘는 수익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또 빠지면 또 기분 나쁘겠지.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방법은 하나예요. 올라갔을 때 수익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드렸죠. 올라가면 내가 수익을 30% 봤다. 그럼 30%만 빼는 거야. 그리고 또 20%가 더 났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또 20%를 빼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뭐 꼭지를 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최고점에 갔을 때는 나는 주식수가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뭐 급락이 나오더라도 그때 그냥 던져버리면 마음 편하니까. 잠깐 야전구 전문가님의 주식 팁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만도나 현대위아보다 괜찮아요, 전문가님? 이게 회사 측면에서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가 현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투자하기에.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대위아는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현대차하고 기아차 좀 고생하고 있고 현대위아는 잘 나가요. 엔진 쪽이기 때문에. 다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엔진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위아는 이제 엔진 쪽 관련된 부분이고 현대모비스는 모듈 쪽이고 그래서 약간 다르죠. 네, 자동차 부품이지만은 잘 나가고 있는 분야가 있고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영구 전문가님을 우리 시청자님 2만 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해요? 이 종목? 가능합니다. 충분히. 충분히? 그럼 더 위로도 보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딱 2만 원, 이 사연을 보고 일단 2만 원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일단 이것도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아까 나왔습니다. 보고 왔어요, 그냥. 네. 어떻게 이게 나왔어요? 자동차 부품 기업이 굉장히 분석하기가 조금 가끔가다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해외 자회사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줄줄이 있습니다. 뭐 체코, 뭐 어디 미국, 막 여러 공장들이 있는데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탐방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냥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공장이라든가 그 회사만 돌아다니면 돼요. 그럼 그것만 살펴보면 대충 이제 분위기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해외 공장을 우리가 가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해외 이 생산 공장이 많은 기업들은 해외가 사실상 더 중요하거든요. 이익이 여기서 더 많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분석이 좀 까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이 약간 좀 그런 케이스의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해외를 가볼 수는 없잖아요. 뭐 방송 다 때려치고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이 기업이 예전에는 그래서 해외 쪽 공장에서 자꾸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덜 나오고 막 이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적인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지배주주 기숙순이익적으로 가이던스가 348억 원이었는데 595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외 자회사들이 많은 기업은 영업이익보다에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밸류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기업이 그러면은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으면은 분명히 월요일자에 제가 장담하건데 월요일 정도 되면은 리포트도 아마 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증권사의 매니저가 보고 있던 것보다 실적이 지나치게 잘 나온 편이거든요. 네. 리포트 돼서 뭐 목표가도 뭐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주가도 조금 더 일단 뜰 수도 있고, 물론 리포트 나오고 나서는 잠깐 또 쉬었다가 할 수는 있겠으나 뭐 실적만 분명히 된다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따라간다 이거죠. 이것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추정되는 지금 뭐 지배주주 기숙손익상으로 예상치는 1,340억 원 정도인데 분명히 상향 조정됩니다. 1,500억 원에서 1,600억 원까지.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00억 원밖에 안 하니까 밸류에이션 6.3배밖에 안 돼요. 그럼 멀티플이 8배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은. 8배까지 가면 딱 2만 원이에요. 이게. 정확히. 그럼 가능합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어떻게 갈지 몰라도 가만히 들고 계시면 2만 원까지 가니까 2만 원 선에서 수익 시연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친구가 2만 원까지라고 말했는데 이 친구가 좀 뭘 잘 아는가 보네요.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모르자고 하나. 네. 자, 일단 2만 원까지 들고 가면 되실 것 같네요. 그러면 추가적인 코멘트는 없나요? 그러면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기업 내용이나 사업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은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살리는 흐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은 절대로 죽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저는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익절 기준가가 16,000원이니까 16,000원만 지지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18,000원 정도가 강력한 저항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만 일단 거래량 동반되는지 보게 되면은 2만 원까지의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나정은 전문가님도 2만 원까지 아까 갈 수 있다고 지지해주면 네.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지를 하게 되면 목표라니까요. 지지를 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지만 거기를 방어하고 있으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니까. 이렇게 괜찮은데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은 기대 수익을 좀 낮추고 들어가면 장땡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뭐 떨어질 때를 예를 들어 주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네. 상담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날아가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펀더멘털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해 가지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은 기대치를 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서 이게 1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목표를 2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15,000원에서 하면 대략 20%, 25%, 30%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떨어질 때를 14,000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떨어지기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면 놓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낮추고 그냥 따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놓칠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길 기다릴 것인가.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대 수익이 뭐 나는 기대 수익 낮추고서라도 따라 들어가 볼란다. 아니면은 난 좀 기다려 볼란다. 놓치면 어쩔 수 없고. 자기 성향의 문제죠, 그거는. 뭐가 옳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분할 매수와 비중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제비도 던지지 주문 넣는 거죠. 만 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 딱 베팅을 해가지고 가면은 진짜 말 그대로 15,000원 가도 수익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갈 수 있는데 15,000원에서 30%는 못 지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는 차라리 15%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세를 탄 종목에 한해서 가능한 거고 시세 다 끝나가지고 설거지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독점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살짝 여쭤봤어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자산을 갖다 딱 운용할 때 한 종목을 10% 이상만 안 담아놓으면 10%로 룰을 정해놓으면은 크게 데미지를 보진 않아요. 맞아요. 문제는 이제 50%, 30% 이러니까 한번 밀리면 작살나는 거지.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시고요. 일단 2만 원까지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하이텍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제가요.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 루게릭병 환자들 돕는 그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Here we go. The heart is stronger than you think. Like it could go through anything. Even when you think you can't, it finds a way to still push on. No. Sometimes you wanna run away. Ain't got the patience for the pain. You
안녕하세요. 집중 진행의 장채미 예정원입니다. 저희가 아이스버킷 챌린지 또 캠페인에 동참을 하기로 저희가 방송에서 또 약속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세 분의 전문가 중에서 가장 독하게 종목 진단을 해주시는 전문가죠. 야전군 전문가님을 필두로 해서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일단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작은 힘이나마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토르가토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캠페인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캠페인이 성황리에 잘 마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고 들어갔는데요. 자, 그러면 안경 벗으시고요. 제가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가운 손 다음번에 두고 봅시다. 자, 고개를 약간 숙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개를 더 숙여주세요. 자, 이어서 이거 진짜 어려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겠다. 이게 릴레이 캠페인이잖아요. 세 분을 지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목해 주시죠. 네. 오늘 도망간 김하고 의사백하고 한 명 더 해야죠. 네, 한 명 더 해야 됩니다. 아, 저는 안 하시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젊어갈까요? 우리 네. 두 명에다가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서 머리가 얼었어요. 많이 차가우시죠? 이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지목을 했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어지는 종목은 알톤 스포츠입니다. 이 종목도 연기가 필요한데요. 조윤구 전문가님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겠습니다. 조윤구 전문가님은 50대 직장인, 저는 증권사 직원이에요. 자, 연기 큐 사인 좀 주세요. 직원을 원래 잘해야 되는 건데. 아, 맞아. 근데 바뀌었어요. 오늘 내가 하는 거. 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몸도 마음도 튼튼한 50대 직장인입니다. 제 취미이자 특기는 운동인데요. 10대부터 운동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반면 주식 투자는 완전히 징병인데요. 한 번도 수익이 난 적이 없어서 항상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연간 10% 정도 항상 수익을 내줘서 믿고 맡기고 있어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챙겨 드셨고요. 볼 때마다 진짜 얼굴이 훤칠해지시는 것 같아요. 쌤 씨가 항상 안정적으로 계좌를 운영해 주니까 아주 그냥 살맛나네. 부장님이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계시죠, 부장님? 아, 이번에요 정말 좋은 주식이 있어서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어떠세요? 어떤 종목인데 이게? 알톤 스포츠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부장님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좀 익숙한 기업일 것 같은데요? 알통은 알아도 알톤은 생소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아유, 부장님 농담도 잘 하시네. 알톤 스포츠예요. 차트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사라고 이거? 제가 단기로 딱 10%만 들어갔다 나오려고요. 부장님 아시죠? 쌤 씨가 뭐 알아서 잘 해주겠지. 들어갑시다. 네. 아, 쿨. 자, 그러면 한번 이 종목 오늘 들어갈게요, 부장님. 네, 들어갑시다. 들어가. 네. 그래서 8월에 매수가 13,000원에 비중 20%를 들어서 매수했습니다. 알톤 스포츠 아주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 주식이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요. 우선은 저희 증권사 직원을 믿긴 하지만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톤 스포츠였습니다. 제가 이 대본을 보면요.
윙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윙크를 외면하시고 그냥 대사를 하시더라고요. 제 윙크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알토 스포츠예요. 이건 막 주가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후지산 대폭발 차트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면. 네, 화산 폭발 차트가 볼케이노 차트라고 그러고요. 왜 이렇게 좋죠? 이게 한 달 동안 120% 올랐더라고요. 이거 갖고 계셨던 분들 참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13,000원이 들어가셨는데 오늘 종가 16,750원, 또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이 토마토의 이재호 전문가라고 네. 있으신데 99% 수익 처리가 됐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따라하기 시즌3라고 맞아요. 전문가들의 수익률 보고 있는데요. 1등 종목 수익률 100% 달성했어요. 제가 원래 1등이었는데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KT 뮤직으로 1등하고 계세요. 조은구 전문가. 현재는 그렇죠. 매도 완료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네. 또 꼭 목표가 달성해서 그렇죠. 99%는 대단하죠, 정말. 네,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전기 자전거가 얼마예요, 혹시? 전기 자전거 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 한 비싸요, 40에서 더 이상 가나요? 이게 이제 모델에 따라 다른데 네. 보편적으로는 40, 50 정도가 일단 좀 싼 모델. 네. 싼 모델. 비싼 모델이 이제 100만 원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100만 원 전후로 이제 넘어가고 뭐 또 더 비싼 거 살려면은 또 한도 끝도 없을 거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전기 그럼 일반 자전거 가격이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네요. 요새 좀 자전거 비싸잖아. 가운데 좀 괜찮은 거는 한 40에서 7, 80 정도 하잖아요. 요새.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전기 자전거 타려면요, 이종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자전거 도로로 진입을 할 수가 없다고. 최근에 뭐 법률이 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가 국내에서 이게 잘 팔렸나요, 전기 자전거가? 모르겠어요. 저는 전기 자전거 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거. 맞죠. 저도요. 국내에서는 못 팔렸고. 그 해외에서 좀 매출 비중이 큰가요? 근데 지금 이것이 운전면 이종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폐지하고 네. 일반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겠죠, 수요가. 아, 그 수요를 기대하고 주가가 먼저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 그래요? 자체가. 자전거 자주 타세요, 전문가님들? 거의 안 거의 안 타요? 탈 일이 별로 없죠, 사실. 탈 일이 별로 없죠. 그쵸.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는 정도? 저는 자주 탑니다. 자주 타세요, 도로에서. 아니 그냥 이제 인도 이쪽하고 자전거 도로 쪽으로 해서 많이 타는 그럼 편입니다. 전기 자전거도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전기 자전거는 안 삽니다. 왜요? 걸어 다닙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새 차를 하나 뽑는 게 낫고 어. 차라리 이제 저는 좀 걸어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이제 사무실이나 이제 계속 주시방 보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걸어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기 자전거랑 오토바이랑 뭐가 달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이론 자체를. 글쎄요. 그냥 조금 더 편하게 타는 자전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르막길 같은 데 올라갈 때 조금 더 편하게 페달을 덜 세게 밟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은 제공이 될 거니까 그런 정도는 그러려면 이제 오토바이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요. 오토바이를 사는 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전기 자전거. 이게 전기 자전거 나온 지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네. 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굳이 오토바이하고 뭐 애매하잖아요, 지금 약간. 네. 면허도 필요하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게 많이 팔려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일단은요. 아, 그럼 뭐 네. 때문에 올라가요, 이렇게? 알통부터. 알통. 자, 덮개를. 와, 자, 공감하니까 수축 1위. 벌써 남성미가. 우리 MTV 자전거. 야, 나랑 딱이야. 야, 딱 그냥 튼튼하게. 전기 자전거 이렇게 생겼다. 예쁘다. 별 차이가 없네요. 보시면 알겠죠? 이 바퀴 자체가 MTV 스타일이.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하고 모두 다 통합해서 보니까 올해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네. PER로 따져봤을 때 25배 정도. 그래서 내년 가지고 보면은 20배 정도인데 경쟁사가 지금 22배 정도 평가라고 한다면은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은
단기간엔 분명히 많이 올라온 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여기서 얼마까지나 더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얼마나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흥분을 하는가, 얼마나 더 열광을 하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아주 싼 편은 아니라고 보고 이제 단기 고점이 이제 임박을 했다.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다시 또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약간. 우리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 독종에서 다뤘던 거 기억나시죠, 전문가님들? 그때 우리가 살짝 알톤 이야기했잖아요. 그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별그대, 그쵸? 삼천리 자전거가 옛날 진짜 막 불을 뿜어서 삼천리가 아니라 삼만리 자전거라고 했어요. 10배 주가 뛰어가지고. 네, 삼천리 자전거가 삼만리 자전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10배 많이. 결국 제자를 찾아왔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된 이 주식은 실적 관련돼서도 움직이는 게 맞는데 약간 정책적인 어떤 말 한마디, 정책적인 요소, 이 분위기 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기업이 뭐 적정 밸류를 따지는 건 나중 문제인 것 같고, 단기간으로 일단 급하게 왔는데 그 고점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거품이 한번 꺼지게 되면 반드시 주가는 올라온 거에 최소한 3분의 1까지 가격 조정이 나온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은 좀 단기 가격권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에 오늘 안착이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분할로 좀 나눠서 수익을 좀 확정 짓는 것이 낫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야전구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까지 갈까요? 골라면 어떡해요? 네, 지금 목표가를 제시하셨다면. 이 종목 보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주식 농부인가? 그분이 5% 정도 비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때 그 최저 바닥 부분에 사셨더라고요. 4,000원대. 우와. 그래서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바닥에서 울트려고 그러지 달리는 말 타면 먹을 게 없어요. 서울시가요. 서울 시내 세 곳을 자전거 친화 마을로 조성을 하기로 했대요. 세 곳이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자전거 수요도 더 많아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자전거 타는 그러니까 보급률이 좀 낮다고요. 이제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단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인도에다 가운데다 줄 두 개 딱 꺼놓고 인도 가운데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보행자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행정적인 편의 시설이 돼 있지는 않죠. 중국이면 땅이 넓어서 참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도로 이 물론 지금 한강변 따라 쭉 돼 있지만은 일반 시내에서 자전거 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차에다가 자전거가 도로로 내려갈 수도 없고 인도로 가자니 인도에 또 보면은 인도에 보면 막 그 적체물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피해 다녀야 되고 또 그러면 보행자하고 다치고. 그래서 더 의문이 들긴 해요. 이 정도인데 지금 이게 그렇게 막 그걸 하려면 제도적인 많아질까? 법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뭐 국회가 저렇게 놀고 있는데 그거 신경이나 써요. 네, 그렇습니다. 알톤 스포츠 그러면 일단 가면서 차익 실현 조금씩 하시면서 비중 20%인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올라가실 때 뭐 한꺼번에 다 터시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이 지금 13,000원대 사셨나요? 네, 13,000원. 네, 13,000원 사셔서 지금 17,000원 됐잖아요. 4,000원이면 30% 가까이 수익이 나시 30% 좀 넘게 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단 수익 난만큼 비중을 빼세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빼고 그러면은 계속 올라갈수록 내 비중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바로 대응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거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은 나신 거기 때문에 이 수익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그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톤 스포츠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 사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화려한 솔로로 돌아온 이제는 누구의 부인도 아닌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된 건 전 남편 때문인데요. 제 전 남편은 증권사 직원으로 저를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제 전 남편 소개를 잠깐 하자면 한때는 증권사에서 잘 나갔지만 지금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전업주부랑 전업투자를 병행하고 있어서 남편 월급보다 수익이 꽤 많이 나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독종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업은행 때문인데요.
기업은행이 요즘에 상승세여서 달리는 말에 나도 한번 올라타보자 이런 심정으로 매수하게 됐어요. 더 올라갈 모멘텀이 많다고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 제가 들어간 시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전문가님들이 매도하라고 하면 당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마음도 있어요. 기업은행 매수가 17,000원에 50% 담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이 보기에 기업은행 어떤가요? 네, 우리 시청자님 기업은행 들고 계시는데 화려한 솔로로 돌아오셨고 좀 도도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 뭐 의견 주세요, 뭐 이런 말 드세요. 알아요. 의견 내놔 그냥. 막 의견 제대로 내놔. 말 좀 해봐. 내놔봐. 네. 알아면 그거 뭐 물어봐. 우린 또 독하게 또 이에 맞서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독하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네. 기업은행 광고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던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다 아닙니까? 맞대. 이거 토마토 TV에도 많이 송혜 선생님이 나오신 그 방송이죠? 네. 맞아. 기업이 사나요? 우리가 삽니다. 뭐 이런 거. 기업은행 그래도 수익 구간이시네요. 오늘 시청자님들은 대부분 오늘 대체적으로 성적이 다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올리신 분들 비중이 사연이. 50%예요. 근데 이분이 성향이 딱 저기 스스로 하시잖아요. 단기 매매라고. 그러니까 말투도 되게 좀 약간 얄밉게 하시죠. 네. 이러면은 상담 잘해주고 싶어도 안 해줘요. 그래 잘해주셔야 돼요. 네. 거의 뭐 비중 50%씩 대형주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프랍 트레이더 수준입니다. 그냥 한 3% 5% 오고면은 던져버리는 사람들.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은 완전 이렇게 매매가 꼬여버려요. 거꾸로 타는 뭐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중 한 번 실었다가 한 3% 먹고 5% 먹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매수해서 크게 내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잘 되면 상관없는데 한 번 실수는 분명히 해요. 주식하다가 1년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1년이면 50개가 넘는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50개가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실패하는 경우도 반드시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50%씩 계속 비중을 실으면서 간다? 그걸 50번 다 연속으로 성공시킨다? 그러면 2분의 1에 50승이에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이분은 약간 매매 개선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기업은 잘 골랐어요. 기업은 잘 골랐는데 매매하는 형태에 있어서 개선은 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조용구 전문가님도 쓰셨는데 은행업종 내 최선호주라고. 그다음에 성장성보다 배당 등 가치가 중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가운데서는 기업은행인데 다른 쪽보다는 배당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정부 소속이다 보니까 정부가 야 배당 관련된 정책 추진해야 돼. 그러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배당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2에서 한 2.5% 줍니다. 배당률이 높네요. 정말 배당에 대한 기대가. 근데 이거는 작년 기준인 거고, 작년 기준인 거고 배당 성향을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당하면 왠지 야정문 전문가님 떠오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당 얼마 주냐니까 그게 문제지. 시가 배당률이 아마 2에서 2.5% 알아보고 오셨어야죠 전문가님. 400원 정도 나오네. 배당 기대감이 뭐 어느 정도 은행주 중에서 어쨌든 기업은행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최근에? 제일 대장이죠. 제일 대장이고 그다음에 지방은행도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고. DGB. 그다음에 DGB. 그리고 잘 보면은 그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정책 관련돼서 이 기업도 잘 나가지만은 정책하고 좀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들도 뭐 신한지주도 있고 KB금융지주도 다 좋은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DGB 금융지주, 대구뱅. 근데 대구하면 생각나는 게 건설사들.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었던 게 대표적으로 화성산업, 그 다음에 서한, 동원개발. 그렇죠, 동원개발. 이게 다 이제 정부 정책 관련돼서 지방 활성화 쪽 수혜받았던 거죠. 그것도 여기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걸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은행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보다는 훨씬 더 강해요. 현 장세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살짝 밀리는 것보다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금융주가 나오고 있고 빠지더라도 바로 꼬리를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바로 꼬리 달면서 양봉 마감됐거든요. 다른 주식도 막 저점 깨지는데 이건 뭐냐면은
은행주 전체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실적을 얼마만큼 더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12월부터 대출잔액에서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제외가 되고 예대율이 산정이 됩니다. 은행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이라는 것은 돈을 수신을 받아서 돈을 받는 걸 수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자기 돈을 얼마만큼 많이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많이 해줘야에 따라서 수익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금리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게 예대 마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빌려주려면은 돈을 많이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이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동안에는 제한을 걸었던 정책 자금이 빠진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은행들은 좀 더 대출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쉽게 안 죽어요. 네. 예. 오늘 좀 약간 약세였나요?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보다는 다 강했고, 예, 플러스 나온 은행주들도 있고 장막판에 동시효과도 올려가지고 양목 마감된 주식들이 많죠. 대체적으로 강보합 마감이 많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시장은 약보합이었고 거의 소폭하락. 은행주랑 증권주랑 같이 보나요, 보통? 금융주가 3개가 있어요. 네. 증권이 있고 은행이 있고 생보사가 있고 이번에 정부 정책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증권,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보험사 이렇게 됩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겠네요.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투자 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은행주에 투자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아무리 정책과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벌어야지 얼마나 벌 거냐 이거죠. 돈 가지고 하는 장사인데 거기서 거기라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 같으면 은행이 아니라 거의 대규모 투자 회사거든요. 은행도 하고 뭐 증권도 하고 IB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런 데는 혹시라도 투자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기업은행이 제일 좋다고 제가 써놓긴 했어요. 최선호주. 네. 은행 중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고 저는 보는데 그 기대치가 좀 너무 떨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뭐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치가 좀 높게 갈 수는 있어도 이런 건 현재 주가에서 많이 올라와요. 5% 10% 오르면은 꼭지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약간. 네. 그런 이제 정도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른 것보다 차라리 이쪽이 낫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형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성주들 가지고서 좀 크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에서 이제 모멘텀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게 되면은 네. 기업은행은 다른 쪽보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떨어져요. 왜냐면 중성주들 가운데서 성장하는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은행 성장해봤자 뭐 5% 10%씩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이제 자산 가치 좀 회복해주는 수준이 이런 거지. 다만 이게 업종별로 조선이나 뭐 화학이나 이쪽보다는 우위에 있으니까 네. 그쪽 매매하는 것보다 이쪽이 좋다라는 관점을 보는 거고 수익률 계산이나 운용하는 자금과 맞춰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입장에서는 50%를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안정적인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약간 단기 매매로 들어가시는 걸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걸 매매하는 건 맞죠. 대신 가격을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기준가가 지금 15,800원이고 목표가가 1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8,5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기대 수익률이 확 낮아지니까 네. 그때부터는 비중을 지금처럼 50% 담으시면 안 되고요. 그 이하에서는 가지고 있으면은 네. 충분히 좀 수익을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매수가가 좀 높으시죠? 8월에 따라 들어가셔서. 여기 써있잖아. 달리는 네. 마라톤도.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게 있어요. 달리는 말을 잘못하면요. 네. 평생 휠체어에서. 네, 맞아요.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면 안 되죠. 그렇죠. 말은 네. 항상 달리기 전에 출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때 타는 거죠. 그냥 내가 탄 말이 다 달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야정구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그만큼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 네. 그 부분도 이제 분명히 맞는 부분입니다. 초보자분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전에 로엔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때 막 주식이 막 급등을 했었을 때.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달리는 말이었지만 네. 시장의 어떤 장세나 트렌드가 그런 주식이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매매하는 게 단기적으로 좀 매매 형태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수익률을. 막 급락하고 있는 주식을 괜히 저점 잡아서
최저점에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훨씬 더 맞는 거고, 전체적으로 계좌 관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야정군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빨리 자르랍니다. 맞아요. 달리는 말도 아니고 달리는 리어가 정도 되겠다. 리어가 말이 자, 우리 시청자님이 17,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17,700원입니다. 그러므로 비중은 50%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비중 축소입니다. 50% 너무 많으시고요. 일단 뭐 10%, 40% 끊어내시고 10%만 보시고 10%는 16,400원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막 달리시네요, 여정 전문가님. 빨리 자르야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라잖아. 그만하라는데 뭐. 네, 그런 건 눈치껏 우리가 알아서.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님 의견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저도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18,000원에서 18,500원 사이에서 수익 시전 준비하자.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은요? 저도 뭐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시해드렸던 게 18,500원이고 그 이상부터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준가가 15,800원인데 이건 매매하는 기준입니다. 15,800원 이상에서는 매매를 하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세가 일단 깨지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대응하시는 데 문제 없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도 단기로 들어가셨고 막 그렇게 큰 수익을 바라고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으실까.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이다. 어떤 게 걱정되세요? 독점에서 한 종목은 제가 월요일 날 종목 메이데이 하잖아요. 네. 그날 또 올라와. 진단하라 메이데이예요. 진단하라 메이데이인가. 그때. 죽겠어 진짜. 똑같은 말을 또 했어. 맞아요. 독점 보시고 많이 종목 진단 또 의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또 기대가 되네요. 아이스버킷 챌린지. 오늘 옷 갈아입을 옷이 없으실 텐데. 오늘은 안 돼. 좀 걱정은 되지만 오늘 할 건데요. 이름이 없습니다. 네. 막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 건데요. 오늘 하려고? 지금 아마 우리 권 PD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